자, 다음 얘기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란 누구일까요? 굉장히 모호하죠. 근데 이 생각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영감을 얻은 건 제가 이거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 작가상 2019 그걸 뽑으면서 4명의 작가를 일단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작가 한 분이 박혜수 작가님이세요. 그분이 공동체,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셨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문조사를 굉장히 벌이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얻게 된 영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룹들은 우리에 포함이 되시나요? 분명 아마 부모라든지 자녀는 우리의 영역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친척들부터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친척도 당연히 우리에 들어갔을 거예요. 특히나 농업사회에서는. 왜냐면 그게 다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부모님이나 우리 세대나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안 보는 집 굉장히 많죠. 왜냐면 안 봐도 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가족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 서비스로 국가를 통해서 사고 파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있고 옛날에 이웃 사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뭐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 반대편에 누가 사는지 알 게 뭡니까? 오히려 원수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걸로. 자, 또 여기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다문화 가정, 이민자, 아시아인, 지국인.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요? 이게 박혜수 작가님 설문조사랑 같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우리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생각 차이, 균열, 갈등의 요소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란 누구일지. 자, 우리가 이제 해체되고 재구성이 되는 건데요. 과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개념은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일단 국가와 우리가 동일화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이 국가에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거를 달달 외우고 있었죠. 학교 들어가고 뭐 체육관 가면은 태권도장 가면 이런 걸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충성을 다한다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상해진 생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뭐가 이상해? 너 한국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얘기 있죠. 아니, 나라에 애가 없어서 난리인데 당연히 애를 낳아야지. 너 애 안 낳고 뭐 하려고 그래? 애 많이 나오면 애국자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반면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 나와 나의 아이가 희생을 되어야 하느냐? 국가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국가 간의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 세계화 사회이고 인터넷 공간 안에서 국가의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취향과 신념에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국가와 인종 상관없이 우리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저렇게 VR 고글을 끼고 뭐 지역의 거리와 상관없이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 이것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저기에 접속해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AR 글래스만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기반으로 우리를 구성하는 것은 점차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아베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지금 유니클로 불매 운동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불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에게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고용된 수많은 한국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 자, 다 세계화가 되면서 엮여 있다 보니까 이 국가에 따라서 뭔가를 찬반을 하고 그런 게 또 애매해지는 거죠. 미세먼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우리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이상해요. 또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뭐 비슷합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게 되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죠. 그 경기장에 태극기가 휘날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니 저 선수가 개인적인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왜 거기에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태극기를 펄럭이면서 나와 그 선수를 동일시하느냐. 이건 국가주의, 민족주의 정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동체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주의가 그렇게까지 서구식으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 줄어드는 거는 들으셨죠. 2019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는 감소되는데 통계청에서 볼 때 2028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한국인은 늘어나지만 누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중국. 중국 분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동남아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인근의 아파트 주민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림동 같은 데 가면은 중국 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 기사 보면서 놀랐는데 그 대림동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반 10명 중에 7명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 바래다 주고 헤어질 때 짜이찌엔 하면서 헤어진다라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 민족과 뭐 국가 이런 것이 우리에 포함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자, 우리 동네에 만약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일까요? 과거에 당연히 생각했던 우리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또 한국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자, 우리 고령화 현상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65년이 되면은 일본보다도 더욱 심각한 세계에서 가장 부양 부담이 심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부양해야 될 사람만 득실거리는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로 능력이 있고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아이라면 굳이 한국에 머무를까요? 능력 있는 젊은이가 한국에 머무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살게 되겠죠.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여기에 대한 환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꾸 깨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래 사회의 우리란 누구일까? 과거의 세대와는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미래 사회의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 재미난 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슈퍼 오르가니즘이라는 다국적 밴드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가 달라요. 한국 분도 계시고 일본 분도 계시고 호주, 뉴질랜드, 영국 다국적으로 구성이 된 건데요. 저 밴드가 처음 그 음반을 낼 때 어떻게 음악을 만들었냐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만나가지고 각자의 국가에서 각자의 악기를 녹음해서 보낸 다음에 합쳐가지고 음반을 발매했다고 해요.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래에 달라지는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전통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통이라는 것도 굉장히